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한수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분들을 만나며 삶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켜본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집에서 가족이 임종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며 절차의 복잡함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19부터 불러야 할까? 경찰서에 먼저 연락해야 할까? 막상 그 순간이 닥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때 꼭 알아둬야 할 절차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가족이 임종한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조치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가족의 혼란과 비용을 줄여주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이별은 남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존엄한 이별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가족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셨다면 첫 10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모든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집에서 호흡을 하지 않는다라고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급대가 도착하면 의료적 확인을 거쳐 사망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는 의료진이나 구급대 그리고 경우에 따라 경찰의 확인이 있어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 화장, 사망신고, 상속 등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만약 환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상태이거나 기저질환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가 임종을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비교적 쉽게 발급해 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면, 예를 들어 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경우, 사고나 외상이 의심되는 경우, 자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이 반드시 개입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법적 절차상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3.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 사망진단서는 일반 병의원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보통 임종을 확인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만약 집에서 돌아가셨다면 119 구급대와 연결된 협력 의사 또는 고인의 주치의를 통해 발급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 사망진단서 없이 시신을 임의로 장례식장에 이동시키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먼저 확보해야 장례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 제가 병원에서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많은 가족분들이 임종 직후 혼란 속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특히 3가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하는 것. 사망진단서 없이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옮기면 나중에 경찰 조사나 행정 절차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신을 임의로 이동하는 것. 침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수 있지만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시신을 그대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사망 사실을 섣불리 주변에 알리는 것. 가족과 친척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공식 확인과 서류 확보가 중요합니다. 절차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처럼 퍼지면 오히려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5. 가족의 마지막 시간. 바로 임종 직후의 황금의 15분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이 확인된 순간부터 행정 절차가 시작되지만 가족에게는 그 짧은 시간이 마지막 작별의 기회입니다. 이때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행정 절차도 잠시 뒤로 미루고 고인의 손을 꼭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사랑한다는 말, 미처 못한 말들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유가족분들이 그 마지막 인사 한마디가 마음의 짐을 덜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못했다는 아쉬움을 크게 남기시기도 하죠. 절차는 잠시 기다려도 됩니다. 하지만 작별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첫 조치는 명확합니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급대가 도착해 의료적으로 확인을 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을 추가로 부릅니다. 이후 의사 확인을 거쳐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조치를 마쳤다면 바로 이어지는 단계가 장례 준비입니다. 장례식장 선택부터 시신 이송, 그리고 장례 방식 결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례 준비, 장례식장 선택, 시신 이송, 염습, 빈소 마련, 장례 방식 결정. 이제 첫 조치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장례 준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겪습니다. 어느 장례식장을 선택해야 하지? 시신은 어떻게 옮겨야 하지? 매장으로 할까? 화장으로 할까? 이런 고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죠. 저도 제 아버지를 떠나보낼 때 장례식장부터 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례식장 선택. 보통은 가까운 종합병원 장례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행정 지원도 비교적 체계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큰 병원만 좋은 건 아닙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집이나 고향과 너무 멀면 조문객이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편리하지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지역 장례식장은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 의식이나 전통 장례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할 때는 반드시 패키지 비용이 얼마인지,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은 조정 가능한지를 확인하세요. 실제로 같은 장례 기간이라도 비용 차이가 수백만 원 이상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2. 시신 이송. 장례식장을 정했다면 이제 시신을 이송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 실수가 많습니다. 반드시 사망진단서 확보 후 이송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자체 운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례식장 측과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이 직접 이송을 서두르지 말고 공식 운구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간혹 급한 마음에 일반 차량으로 모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염습과 입관 절차. 시신이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염습 절차가 진행됩니다. 염습이란 고인의 몸을 정갈하게 씻기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마지막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염습은 단순히 위생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염습에 직접 참여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4. 빈소 마련. 염습이 끝나면 빈소를 마련합니다. 빈소는 조문객들이 찾아와 고인을 기리고 가족을 위로하는 공간이죠. 상주는 보통 장남이나 배우자가 맡습니다. 상주는 장례 전반을 대표합니다. 조문 접대는 가까운 친척들이 함께 역할을 분담하면 좋습니다. 부의금 정리는 장례 기간 중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고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빈소를 마련하는 순간 정말 떠나셨구나라는 현실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가족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많은 지인과 함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5. 장례 방식의 결정.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매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묘지를 마련해야 하며 관리 부담이 있습니다. 현재는 80% 이상이 화장을 선택합니다. 비용과 공간 부담이 적고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대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장을 하려면 사망진단서와 화장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측에서 절차를 도와주니 서류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종교의식이나 가정의 전통에 따라 장례 기간은 보통 3일장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2일장 또는 4일장 등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가족 간 대화를 통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 장례 준비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장례식장 선택, 시신 이송, 염습, 빈소 마련, 장례 방식 결정.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합의와 고인의 뜻 존중입니다. 비용, 거리, 종교, 전통 여러 요소가 얽히지만 결국 핵심은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몸과 마음이 조금은 덜 지치게 됩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꼭 필요한 행정 절차, 바로 사망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례 끝나고 천천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망신고는 장례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1. 사망신고는 왜 필요한가? 사망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고인의 삶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거쳐야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각종 연금보험 세금 기록이 정리되며 재산 상속 절차도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만약 사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고인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가 계속 빠져나가거나 세금 고지서가 발부되는 등 불필요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망 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주가 직접 하거나 가까운 자녀가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어디서 신고할 수 있나? 사망 신고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인의 주소지나 신고인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은 아직 모든 서류가 자동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장례식장에 상주 상담 창구가 있어서 장례 기간 중에 안내를 받아 바로 주민센터로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4.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 이 부분이 헷갈리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니 꼭 체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일부. 이 문서가 가장 핵심 서류입니다. 신고인의 신분증. 신고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이 문서들은 상속 및 기록 정리에 필요합니다. 장례식장 측에서 대부분 사망진단서 여러 부를 떼어주는데 보통 5부에서 10부 정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보험금 청구, 연금 정지, 은행 계좌 해지 등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공적 기록 정리. 사망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 시스템상으로 고인의 기록이 정리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센터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행정기관 간 자동 연계로 정리됩니다. 자동차 등록, 면허 등은 관련 기관으로 통보되어 해지됩니다. 하지만 100% 자동으로 다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 계좌, 보험, 사적연금은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사망 신고를 하러 갈 때 행정안내 통합 창구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한자리에서 연금, 세금, 건강보험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훨씬 편리합니다. 6. 자주 하는 실수. 제가 환자 가족들을 만나며 자주 봤던 실수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망진단서 원본을 단 한 부만 준비하는 경우, 나중에 은행, 보험사, 연금공단 등에서 추가로 요구해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사망신고를 미루는 경우, 자동이체, 세금 고지서 문제가 생겨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온라인 신고만으로 끝난다고 착각하는 경우, 실제로는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사망신고 절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확보 후 주민센터 방문, 신고서 작성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공적 기록 정리, 보험과 은행은 유가족이 직접 처리. 이 과정을 기억해 두신다면 장례 기간 동안의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고인을 법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무겁게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고인의 삶을 사회적으로 공식 마무리하는 존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바로 재산과 상속입니다. 유언장은 어떻게 확인하고 상속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산 및 상속 처리, 유언장 확인, 법정 상속 순위, 재산 부채 파악, 상속세 및 분할 절차. 이제 장례 절차와 사망 신고까지 마무리되면 가족들이 마주해야 할 또 하나의 큰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과 상속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족 간 갈등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빚이 있다면 누가 갚아야 하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
제가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면서도 느낀 건데 이 문제를 미리 알지 못해 불필요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절차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유언장 확인. 첫 번째 단계는 유언장 확인입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다면 그 내용이 최우선으로 반영됩니다. 특히 공증된 유언장이라면 법적 효력이 확실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손으로 쓴 메모나 일기를 유언장으로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장은 형식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공증, 자필, 녹음, 비밀증서 등. 따라서 반드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이 법정 상속 순위.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이고 2순위는 부모님입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이고 4순위는 사촌이나 조카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한 재산의 절반 이상은 보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은 단순히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승계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인의 재산을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산 부채 파악. 상속을 논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은행 예금과 적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와 확인하며 주식이나 채권 등은 증권사 계좌를 확인합니다. 부채는 신용정보원과 카드사에 확인합니다. 대출 내역 확인 방법.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금융감독원 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금융자산과 대출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에서는 가족들이 고인이 빚이 없는 줄 알고 상속을 받았다가 나중에 숨겨진 채무가 드러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상속세.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 문제가 따라옵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할 때 일정 부분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현금, 주식 등 합계가 커지면 상속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상속 재산 분할. 마지막 단계는 실제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의 조정이나 판결을 통해 분할하게 됩니다. 중요한 원칙 상속 문제에서 가족 갈등이 생기면 마음의 상처가 재산 문제보다 훨씬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남기고 싶으셨던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의 화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과정이 아닙니다. 고인의 삶을 정리하고 가족이 서로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바로 유가족의 마음 관리와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면 남는 건 가족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의 슬픔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고 누구나 겪게 됩니다. 보통은 충격, 분노, 우울을 거쳐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몇 주,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많아지고 힘든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지 말고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세요. 그것이 곧 치유의 시작입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지역 상담센터나 유가족 모임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휴식, 가벼운 산책, 고인을 떠올리며 감사했던 기억을 되새기는 시간 이런 것들이 마음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이별은 남은 가족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절차와 지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또 남은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조금씩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혹시 주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장수지의 채널과 함께 삶의 지혜를 나눠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